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학의 이영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벡터 개념을 좀 설명을 할까 해요.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 벡터 쪽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작년 이제 서강대 예시문항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어떤 거리를 구하는 거, 원뿔 같은 거, 거리를 구하는 개념이고, 그거를 이제 코사인 2법칙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도 써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적분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뿔인지 전개도인지 이걸 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기하 벡터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게 벡터고요. 그 다음에 2차 곡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게 평면이방정식, 구이방정식이 있었는데 세 번째는 구이방정식이라고 할게요. 구이방정식. 그러면 선생님이 원을 이렇게 강의를 찾아보면 원을 설명했는데 원은 구하고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쪽에서 보시더라도 중간중간 이 필요한 개념은 항상 재생 목록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유튜브의 홈화면을 들어가 보면요. 이 개념이라고 써 있는 파트가 있고요. 문제라는 파트가 있고 이제 회원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개념은 수완수투 우리가 배웠던 미적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기백, 확통. 이 개념을 선생님이 조금 템포가 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처음서부터 적분하는 법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논술을 하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 개념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배우는 학생도 기초적인 걸 한 다음에 이 개념으로 학습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요약 정리를 너무 길게 가면 1시간, 2시간 하면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이 한 20분, 30분으로 이 파트별로 찢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다 보면 또 요구가 들어와요. 우리 학생 여러분한테 여기를 좀 더 선생님 더 자세하게 아니 좀 심화로 해달라 하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개념을 올려드리고 문제는 이 단원별로 해놨어요. 반원이라기보다는 분야별이겠죠. 미적분, 확통, 기백, 수완투하고 고1 수학 상하 요 문제고 이 회원용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좀 길게 좀 강의를 해놨어요. 요거는 저희 회사 학원이죠. 학원하고 요 관련된 시스템 사람들이 회원제는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회원 동영상은 또 따로 찍고 있는데 나중에 요기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한 달만 등록하고 유료 회원하고서는 한 달만 드리고 그냥 나중에 탈퇴해도 되니까 한 달만 해서 왕창 하셔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여기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거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계속 신규들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또 이 화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좀 올리는 거 그걸 한번 참조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기하 벡터라는 파트가 논술에서는 꼭 필요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강의는 벡터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도대체 벡터가 뭐고 벡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강의를 하는 거는 나중에 올리고요. 오늘은 대충 러프하게 대충 어떤 벡터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선생님이 벡터의 개념서부터 해볼게요. 벡터의 개념부터 해볼게요. 벡터는 처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유향선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유향선분. 그러면 유향선분이 뭐냐면 이 방향이 있는 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있을 유의 방향 향자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 있을 유의 방향 향자를 이렇게 써서 방향이 있는 선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벡터는 방향이 있는 성분이고
시험에서는 벡터 기본적인 걸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내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항선분이란 개념서부터 했을 때 이게 벡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부터 화살표가 있고 요거를 크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크기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크기가 요건 두 개라고 할게요. 여기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유항성분. 여기를 크기라고 우리가 여기를 파트를 크기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크기.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의 방향이 되잖아요. 방향. 요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항선분을 이 벡터를 나타내는 법서부터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법, 유항선분 표시법서부터라고 해볼게요. 유항선분 표시법서부터. 자,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로는 얘를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이 표시법이니까 그냥 따로 써야겠네요. 요거를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번은 이렇게 해요. 얘를 요 유항선분을 이렇게 나타낸 거를 우리가 여기를 시점 A하고 여기를 종점 B라고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 벡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를 시점, 여기를 종점. 만약 이거를 BA 벡터 이렇게 쓴다고 하면요. 여기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BA 벡터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BA 벡터. 노란색을 우리가 BA 벡터라고 할게요. 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BA 벡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B로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내는 거는 순수한 화살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은 화살표. 처음은 그냥 화살표라고 선생님 쓸게요. 화살표. 두 번째로는 그냥 이 문자로 BA 벡터 이렇게 쓸게요. BA 벡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AB 벡터 시점 종점을 가르쳐줘서 참 좋은데 빨리 쓰다 보면 그냥 AB 벡터를 그냥 A라고 이렇게 A 벡터 이렇게 쓰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두 개 쓰는 것보다 하나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AB 벡터를 A 벡터라 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게 이제 시험에 가장 나오는데 얘를 성분으로 나타낸 거예요. 성분으로. 예를 들어서 성분으로 나타내는데 A 벡터의 성분을 A1, A2 또 A 벡터의 성분을 A1, A2, A3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좌표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를 원점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물론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A 벡터가 여기 좌표가 예를 들어 3,4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3,4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 AB 이렇게 하는데 얘를 입체로 한번 볼까요? 요 밑에다 이렇게 입체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입체로. 자, 그 다음에 입체로 이렇게 노란색, 붉은색으로 했을 때 A 벡터를 어떻게 돼? 3,4,5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가 이 성분으로 안 썼을 때는 평면이고 그 다음에 공간일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분으로 가야지 이게 평면인지 공간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벡터 표시법을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했어요. 유항성분이란 거, 화살표, 그 다음에 AB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A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성분으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벡터에서의 표시법에서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벡터를 우리가 더하고 빼고 벡터는 곱하기보다는 이런 내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벡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성분 표시법이라고 할게요. 그럼 두 번째는 벡터의 덧셈하고 뺄셈이라고 해볼게요. 덧셈하고 뺄셈. 그러면 벡터는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벡터라는 거는 결과지상주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벡터는 예를 들어서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더하기 CD 벡터 더하기 DE 벡터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AB 벡터가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이게 AB 벡터예요. 여기를 그냥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그럼 BC 벡터 그 다음에 CD 벡터 DE 벡터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벡터 그림대로 갈게요. A, B, B, C, C, D, D, E 했을 때 A, B 벡터, B, C 벡터,
CD 벡터, DA 벡터. 그러면 벡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준 A2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A, B, B, C, C, D, D 이렇게 통과해버리면 얘를 얘하고 첫 시점을 A, 그 다음에 종점을 E 이렇게 해서 A 벡터로 쓰면 벡터의 덧셈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 중간 과정 필요 없고 처음과 결과 지상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벡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삼각형 가지고 벡터 빼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학생들이 힘들어 하던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먼저 이거부터 외우고 가요. AB 벡터 이거부터 외우고 가요. 그러면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 쓴다는 거. 여기 임의점 이거는 선생님이 보기 편하게 O 했는데 이거 C를 써도 돼요. D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OB에서 OA 벡터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삼각형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O, A, B 이렇게 해볼게요.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그 다음에 AB 벡터. 그러면 벡터는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넘겨볼게요. OA 벡터 플러스 AB 벡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OB 벡터 이렇게 되죠. 선생님 벡터는 결과 지상주의랬죠. OA, AB 똑같으니까 OB 벡터, OB 벡터 똑같아지죠. 아, OA 벡터에다가 AB 벡터도 하니까 OB 벡터가 되는 거잖아. 자, 보세요. OB 벡터라는 것은 OA 벡터 플러스 AB 벡터 이렇게 돼서 OB 벡터가 되죠. 그런데 얘를 AB 벡터를 따로 쓰고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뺄셈은 이제 무조건 외워야 돼. 중간에 선생님이 반발수 그런 거 이해해 주시라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을 학원인데 학원 관계자들 분이나 장수생 형들은 그냥 선생님 반발수도 좀 이해를 해줘. 그래서 OAB 벡터, AB 벡터는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걸 그냥 기계처럼 외워야 돼. 기계처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유형성분, 표시법, 덧셈, 뺄셈 설명했으니까 요거를 더하기 할 때 평형사변형법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기하 벡터에서 디테일한 쪽이고 논술에서는 거기까지는 뭐 문제화 될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요 벡터 요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 요 정도만 이해해 주면 된다고. 그러면 이 벡터에서 덧셈하고 뺄셈을 기본적으로 알았으니까 우리가 세 번째 벡터에서 가장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벡터의 내적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벡터의 내적을. 근데 이 내적을 가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나중에 원방하고도 설명하는데 이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몰라가지고 많이 틀리니까 뭐 이거를 할까? 표시법 할까? 절대값 x-a 벡터 이걸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 벡터의 개념인데 유형성분 덧셈 뺄셈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줬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원을 한번 그려볼게. 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정한 중심 A,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의점 X, Y가 어떻게 돼? 일정한 중심 사이 거리 합이 항상 일정하잖아. 반지름이 일정하잖아.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원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관계 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볼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r하고 똑같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이 원위방정식이 표준형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원이라는 거는 임의점 얘를 기준으로 벡터로 왔을 땐 얘의 방향 벡터의 개념은 좌표가 그냥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가면 우리 학생들 힘드니까 x 벡터라고 해볼게. 이 x 벡터 원점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이 x 벡터 얘는 움직이는 점이야. 이 x 위를.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을 우리 a 벡터로 할 때 왜? 정점 정해진 점이니까.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요 사이 거리는 항상 r하고 똑같네? 일정하네? 그래서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r하고 똑같다. 이러면 원방 아니면 구위방정식이야. 왜 그러냐면 이건 평면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a 벡터가 ax 벡터 ab 이렇게 써버리면 이 벡터의 성분에서 거리가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하고 똑같으니까 요거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나 원방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기호가 딱 나오자마자 아 이거는 원 아니면 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선생님 구는 어떻게 알아요? 구는 이거지. 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구는 이 상태에서는 몰라 이게 원이지 굴지. 좌표가 어떻게 돼? A, B, C라고 해볼게. 세 점 사이 거리가 일정하니까 루트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은 얼마? r하고 똑같으니까 얘가 x-a의 제곱 y-b의 제곱 z-c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구위방정식이 표준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요거에서 애들이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하는 거야. 요 문제가 부산대 작년 문제에서도 있었는데 요거를 기하 쪽 그리고 이건 기하 벡터 이쪽에서 이 기본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를 표시하는 법을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 자 여기 헷갈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포즈키 누르고서 스타키 잠깐 누르고서 일시정지키 누르고서 써더라고. 그 다음에 이 개념 쪽은 선생님이 프린트 PDF 파일을 안 줄게요. 왜 안 주냐면 이제 수리 논술을 하는 학생들은 이 정도는 쭉 들으면서 이해도 되고 또 이게 너무 필요한 학생들은 노트 자기가 한번 써봐도 돼. 참 필요해. 그래서 써보고 세 번째로는 요 정도를 굳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는 머릿속에 대충 들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개념 파트는 선생님이 PDF 파일 없이 쭉 하고 헷갈린 사람 한 번 더 듣고 이게 유튜브가 좋은 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잖아.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세 번째 파트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내적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시험은 다 내적에서 나와. 그러면 선생님이 내적을 설명하고 구위방정식은 따로 좀 설명을 해주고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줘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네 번째 내적을 설명을 해볼게. 내적. 그러면 내적을 사실 유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 모의고사 해가지고 이거 문제화 시켜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내적의 기본 개념서부터 이해해보자고. 그럼 내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해하게 되냐면 벡터는 방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림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해보자. 그러면 물건은 이렇게 날아가지는 않지. 물건이 이렇게 가지 옆으로. 그지? 직선으로 이렇게. 물건이 옆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간다고. 직선으로. 물건이 이렇게 물건을 끊는데 이렇게 날아가는 물건이 어디 있어? 이렇게 끌어온다고.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봤었을 때 요거하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끝이라고 해보자. 어떤 각도가 있어. 그런데 이거를 물리로 선생님이 설명할게. 물리로는 W는 FS라는 게 있어.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니까 물리에 W는 FS 또는 W는 FS 코사인 세타 이거를 아예 모르더라고. 이거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중학교 때 3학년 때에서도 물리 그때는 물상이라고 했지. 물상에서도 이걸 배웠는데 요거는 1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이동거리라는 개념이 물리에서 있어. 물리를 선택 학생들은 이 내적의 개념을 되게 쉽게 이해할 거야. 그러면 이 벡터에서 내적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는 곱하기하고는 약간 좀 틀려. 물리에서 1이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게 편해. 물리에서 1이라는 개념이라고 해서 물리에서 어떻게 되냐면 힘이라는 거,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물리에서 이게 있잖아. 들고, 이 상태에서 들고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 안 한 거야. 이렇게 들고 이동한 거. 왜? 90도가 돼버리니까. 내가 이동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힘의 방향은 이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90도가 되니까 코사인. 그거는 물리를 선택한 사람은 쉽게 이해하고 물리 개념을 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외워. 뭐 방법 없지 뭐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리 개념이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WNFS 코사인 세타인데 내적이란 건 약간 이리 개념이야. 그러면서 내적은 이렇게 돼. 봅시다. 이렇게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이렇게 보고 이쪽 방향을 B 벡터라고 하고 여기 세타라고 해보자. 그러면 벡터라는 것은 A, B 내적이라고 해볼게. 약간 곱하기하고 비슷해. 그러면 A 크기, B 크기에 어떻게 돼? 코사인의 세타. 여기라는 하면서 내적을 시키면 여기가 스칼라가 돼. 스칼라. 아, 선생님이 그 설명을 안 했다. 깜빡했네. 너무 급하게 했네. 여기에서 선생님이 표시법에서 5번째로 할게. 스칼라하고 벡터를 구분을 해줄게. 스칼라하고 벡터를. 그러면 스칼라하고 벡터라는 건 뭐냐면 벡터는 방향이 있는 거야. 어떤 방향이. 선생님이 스칼라하고 벡터를 하는데 먼저 스칼라하고 벡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먼저 스칼라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속력. 그 다음에 벡터라는 것은 방향이 있는 속도로 생각을 해. 그럼 속도를 V 벡터로 쓰면 속력은 V 벡터에 절대값을 붙여. 그럼 내가 저쪽으로 갔을 때 60km로 갔었을 때 플러스 방향이면 백으로 오면 마이너스 60km란 말이야. 이렇게 붙는데 속력은 그냥 우리가 60km, 뒤로 가도 60km. 그러니까 벡터일 때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방향 중요한 거야.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거 방향 중요해. 그런데 스칼라는 그냥 절대값이야. 무조건. 속력, 속도. 이렇게 속력, 속도로 벡터를 해봐. 그럼 벡터라는 건 또 A 벡터, 같은 A 벡터지만 벡터는 A 벡터지만 스칼라는 A 절대값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개념이고 물리에서 알아주는 개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이 A, B 벡터 여기는 방향이 있고 방향이 있지만 내적을 시키면 A 크기, B 크기 코사인이 해가지고 방향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스칼라로 변하다 요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요 기본을 통해서 내적을 조금만 지우고 자세히 좀 설명할게요. 자,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반말 쓰다, 존댓말 쓰다. 그러니까 선생님 유튜브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우리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들지. 뭐 힘들고 하는데 중간중간 나는 논술이 제일 우리 중간 학생들이 비학적으로 올리기에는 논술이 제일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학생부 지금 고3들이 주로 이걸 들을 텐데 고2 벌써 고1 2번, 고2 2번, 중간고사 내상 4번이 내신이 끝났어. 그러면 요번에 다 1등급을 맞아도 비학적으로 점수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승 욕구는 있잖아. 인간이란 건. 상승 욕구가 있는데 논술 6논술을 다 버려? 그리고 정시 안 가? 아니잖아. 그렇다고 너무 나는 한 3, 4등급 나오는데 서강대, 한양대 이상은 가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면 수시로 정시로도 잘 나갔습니다. 수시로는 논술에는 없잖아. 그냥 우리 평범한 고등학교, 상위권 고등학교 말고 그랬을 때 논술을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선생님 저는 기백선택에서 힘든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미적을 기초적인 걸 하고 수투에 있는 미적 기본적인 미분은 알잖아 저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사인 코사인 이 정도만 좀 공부를 해주시고 대신 기백 나오는 거는 완전히 맞출 수 있잖아. 또 확통 공부하고 또 확통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확통 나오는 거하고 미적만 좀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미적
기배 확통을 한 1월서부터 미리 쭉 당겨서 보면 이게 됐는데 지금 선생님하고 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서 틀리겠지, 학생별로. 그래가지고 선생님 생각은 꾸준히 하면서 개념 이용하면서 미리미리 좀 구독하기 하면서 하고 나중에 선생님이 대학별 고사를 쭉 풀어 올릴 거라고. 그 다음에 풀이는 선생님이 좀 안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책으로 만들어도 너무 잘 이게 수요가 좀 그렇고, 또 저작권도 선생님 저작권도 내가 푼 거를 또 남한테 노출하는 것도 뭐 공덕은 공덕인데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풀이가 문제만 올리고 쭉 풀어는 여기서 동영상으로 쭉 보면서 밑에 다 쓸 테니까 동영상으로 완강하시라고. 어차피 급하게 하는 사람은 한두 달만 동영상 전체 다 보면 되잖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내적을 선생님이 네 번째 이 내적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A 크기 방향, B 방향, 세타라고 했었을 때 A, B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A 크기, B 크기의 코사인의 세타라고 보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이렇게 줘볼게. A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A 벡터의 크기가 뭐 여기 2라고 줘지고 B 벡터의 크기가 3이라고 줘지고 요 사인 세타는 뭐 60도 이렇게 줘볼게. 그럼 여기에서 내적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오면 A 크기, B 크기라는 것은 A 크기의 B 크기의 코사인의 세타니까 B 내적은 봅시다 2. 여기 만약 마이너스 2대도 절대값을 붙이란 말이야. 아예 선생님이 마이너스를 뭐 붙였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3. 그 다음에 코사인의 60도.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인가 3. 내적 값은. 그래서 스칼라 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좌표로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벡터를 나타낼 때 이 단위 벡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단위 벡터는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단위 벡터 또 설명을 해야겠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자고. 그러면 A 벡터를 이렇게 나타낼 때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요 방법도 그래 너무 길게 하면 좀 힘드니까 A 벡터하고 B 벡터가 3, 4 좌표로 이렇게 내볼게. 그러면 여기 과정에서 이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는 선생님이 문제로 만들어 주니까 내적하는 법만 외우자고. A 벡터, B 벡터 내적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외울게요. 선생님이 A 좌표로 나왔을 때 A1, A2 나오고 B1, B2로 이렇게 나오면 A1, A1, B1, A2, B2로 이렇게 외워버려. 그러면 AB 벡터 내적을 이렇게 써볼게. AB 벡터 내적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 곱하기 3, 1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3 플러스 8에서 얼마? 11 이렇게 구하자고. 벡터, 기본적인 거, 벡터. 그 다음에 A 벡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요거 한번 입체로 쓸게. A 벡터가 이렇게 썼을 때 1, 2, 3 이렇게 했었을 때 얘를 1 곱하기 2, 1 벡터, 2 곱하기 2, 2 벡터, 3 곱하기 2, 3 벡터 이렇게 요걸 단위 벡터. 어떻게 보면 2 곱하기 1, 3 곱하기 1 수학에서 1위 개념 비슷하게 이렇게도 쓰고 있는데 논술에서는 요거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생략을 해버렸어. 이건 너무 논술에서는 보통 이렇게 시험 나오지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으니까 선생님 요거는 생략했고, 그러면 여기 요 내적하는 법. 그럼 입체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AB 벡터 입체라고 해볼게. 그러면 A1, A2, A3 그 다음에 내적 B1, B2, B3 이렇게 썼을 때 얘는 A1은 B1, A2는 B2, A3는 B3로 이렇게 곱해진 게 내적의 기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벡터의 개념에서 선생님이 요거 내적하는 법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벡터라는 거는 스칼라야, 내적하면 스칼라양이 된다 해서 요게 곱해지는 거. 기본적인 벡터
기본적인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써보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5번 단위 벡터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단위 벡터. 이거를 단위 벡터를 따로 끊어서 동영상 하느니 선생님이 스칼라까지 했었잖아요. 우리 첫 번째로는 표시법을 설명했어요. 표시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는 요걸 설명했죠. 내적 앞에 거하고 연결해요. 중간에. 그 다음에는 스칼라하고 우리 벡터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단위 벡터를 설명해 줄게요. 단위 벡터. 그럼 단위 벡터는 우리가 곱하기해서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단위 벡터가 뭔가 하면 우리 선생님이 요거는 XY 평면으로 해볼게요. 이게 XY 평면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XY 평면으로. 우리 선생님 요거 A 벡터 이렇게 쓸게요. 요거 A 벡터. 그러면 A1, A2 이렇게 썼을게요. 그럼 여기를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되겠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단위 벡터라는 이 A 벡터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방향이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A 벡터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A1이라는 거. A1이라는 것은 이 A 크기에 어떻게 돼? 코사인의 세타로 이 방향을 이쪽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크기를 정사형시켰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단위 벡터를. 이 단위 벡터는 선생님이 좀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요거는 선생님이 강의를 좀 따로 찢어가지고 선생님이 해줄게요. 이게 강의가 이 단위 벡터는 좀 너무 길어지니까 이 벡터의 기본 개념을 하고 선생님이 단위 벡터는 동영상을 따로 찢어서 해줄게요. 왜냐하면 단위 벡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단위 벡터 개념은 좀 따로 한번 찢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기본적인 벡터 설명은 요 기본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유향성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나타내는 법이죠. 그 다음에 요 더하기 빼하기, 그 다음에 우리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 내적을 배웠고, 내적이라는 건 물리에서 1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벡터하고 스칼라를 설명해 줬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단위 벡터는 바로 올리겠습니다.